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사회활동을 하는 데는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제약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아동요리 강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아들과 딸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했어? 여기 경력 단절 10년 차에서 직장을 가지게 된 주부가 있습니다. 이전 일과 전혀 다른 직종에 도전했는데요. 결과는 대성공. 아유 더워. 내가 왜 시작을 했을까? 내가 왜 이걸 시작을 해서 굳이 안 싸워도 되는 일인데 이 일을 시작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어떻게 두 아이를 돌보면서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시작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뭐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지만 그거는 정말 잠깐이더라고요. 한번 도전할 기회가 있다면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파란만장한 재취업 도전기.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하루도 바람 잘 날 없는 두 꼬맹이의 집. 아이고야 아들아. 엄마 아빠가 얘기했잖아. 물고기 가져올 때 어떻게 했어? 죽을 수도 있다고 울면 안 된다 했잖아. 그지? 물고기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계속 살 수는 없어. 이날은 또 물고기가 화제입니다. 삶과 죽음, 그 무엇도 이해할 수 없는 요 꼬맹이들에게 죽음을 이해시키는 것도 벅찬데 해야 할 일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요리할 때도 보면 남자애들은 다르더라고. 배추가 아닌데? 왜 그래? 또 한 번 불붙은 남매의 전쟁. 오빠, 호진아, 이거 너 오빠다운 모습, 평상시 모습을 좀 보여주면 안 돼? 육아는 아무리 해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34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을 시작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뭐 중간에 저희 큰애 때문에 뭐 다른 책놀이 수업 같은 거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 이제 둘째가 생기면서 또 그만두고 하니까 사실 중간에 1, 2년을 제외해도 한 10년?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결혼 전에는 무역 회사에서 이제 해외 영업을 담당을 했었었고요. 해외에서 파견 근무 나가서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두 꼬맹이의 끼니를 챙기는 엄마지만 그래도 한때는 한 무역회사에서 업무 능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었습니다. 엄마야. 바로 이 맛에 숱한 여성들이 엄마로 남는 거겠죠? 오빠 입에서 김치 냄새가 난다. 입에서 김치 냄새나? 오빠 김치 먹어서 그래. 아직 해야 할 일은 산더미. 요 꼬맹이들이 알 리 있나요? 엄마 그러면 이따 사과 안 깎아줘야 되겠다. 왜 이런 날에는 유난히 엄마 손을 더 필요로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너 엄마가 걱정이야. 뭐 겁쟁이? 엄마 겁쟁이 아닌데? 저는 이제 일자리를 되게 쉽게 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자신만만했던 거죠. 아이 좀 키우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언제든지 취직을 할 수 있으니까라는 자신감에 있었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이렇게 뭐 취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된 여성을 경단녀라고 부르는데요.
2019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경단녀는 약 170만 명.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이유론 육아가 꼽혔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박진숙 씨는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시행하는 취업 지원을 받았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는 여성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사업인데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업 상담부터 취업 연계, 직업교육 훈련, 그리고 사후관리 이렇게 4가지 부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전국에 2019년 10월 기준으로 158개소가 개소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에서 뭐 배울 수 있는 게 우리 나이에도 있는지. 그럼요. 일단 저희 뭐 자격 조건은 그냥 여성분이시면 다 가능해요. 이 재단은 여성 취업을 위한 본부가 별도로 운영 중인데요. 마루라고 해서 네. 여성 창업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거기서 한 달에 한 2번, 3번 꼴로 오픈 강의로 창업 기본 교육 하고요. 일단은 저희 센터랑 뭐 직원분들이랑 뭐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있어서 의지만 갖고 계시면은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접적으로 저희가 코칭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이 목표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루실 수가 있거든요. 의지를 이제 충분히 가지시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죠. 만족은 하네요. 배울 수 있는 능력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족은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일자리를 해줬으면 됐으면 하고 싶어요. 재단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상담 및 직업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혹여 방문이 어려워도 문제될 건 없답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이트로 꿈날개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꿈날개는 여성 온라인 취업 지원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콘텐츠가 한 700개 정도가 탑재가 되어 있고 회원가입을 하면 모두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뿐만 아니라 취창업 역량을 진단하실 수도 있고 또한 1:1 취업 컨설팅을 신청해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이나 성격에 따라 지원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론 여성 재취업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직업교육 훈련은 상담이 끝나면 취업으로 바로 연계가 되는 분도 계시지만 조금 더 뭔가를 배워야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직업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짧게는 한 달부터 길게는 3, 4개월 과정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숙님 같은 경우에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서 취창업에 성공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직업은 물론 우수 사례의 영광도 함께 거머쥔 그녀. 어떤 계기로 이런 도전을 한 걸까요? 사실 좀 되게 심각한 병이었어요. 이렇게 그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해서 9개월에 발병을 했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2달 좀 넘게 있었었는데 아이랑 뭐 음식, 밀가루 같은 걸 만들기를 하면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사실 아이가 조금 완치가 된 상황에서 이제 어린이집을 가게 되고 나니까 아이를 위해서 한번 좀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박진숙 씨가 선택한 직업은 아동 요리 지도 강사. 어린 자녀들을 위해 시간 조율이 가능한 일을 선택했는데요. 네, 세팅을 항상 해놔야 되죠. 애들 오기 전에 오고 나서 하면 바쁘니까. 오고 나서 하면 바쁘니까.
자, 이제 좀 쉬자. 집에 집에 들고 갈 거예요. 엄마랑 같이 손 씻고 옵시다. 내 아이 하나 돌보는 것도 물론 쉽지 않지만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에 과감히 도전한 일입니다. 어디 앉을 거예요? 여기? 여기. 빵을 이렇게 바닥에 놓고 여기를 살짝 누른 다음에 옆에 톱질 해봤어요? 톱질? 톱 알아요? 톱? 현재 두 남매를 키우고 있어서일까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요리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여기 보자. 이렇게 쓱쓱 싹싹 쓱쓱 싹싹 쓱쓱 싹싹. 단순히 요리 방법만 배워가는 게 아니라 직접 요리를 체험하면서 오감을 자극시킵니다. 이는 아이들의 지능 개발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라네요. 고구마? 이거 뭘까요? 소스 치즈하고? 3개만 먹어. 그러면 게다가 직접 만들었으니 평소 안 먹던 채소도 맛보겠죠? 자, 배꼽손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봐. 이게 정리하는 게 집에 가면 더 많아요. 이게 준비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이게 또 갈 때 지금 그래도 얘를 데리고 와서 이제 여유가 있는데 뭐 이렇게 수업 늦어지는데 막 빨리 가야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못 해요. 그냥 다 넣어가지고 다 쓸어놓고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재료 정리를 마치고 불이 나게 이동하는 모녀. 가만 보면 엄마는 가장 극한 직업입니다. 갑시다. 일과 육아를 함께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 사실은 무엇보다도 시작이 두려운 것 같아요. 저도 시작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실 두려워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혼자 했었으면. 예. 근데 이제 그 기회를, 강의 기회라는 걸 만들어주고 일을 시작하게 해줬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세일센터인 거죠. 두 꼬맹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 엄마도 외출을 했습니다. 매일 가요, 매일. 장은 매일 봐야 돼요. 매일 음식 재료 때문에 네, 재료도 사고 이렇게 이것저것 뭐 좀 괜찮은 아이템을 만들려고. 강의 재료들을 준비하려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장만 오면 살 게 참 많습니다. 두부는 얼마예요? 두부 얼마예요? 두부요? 네. 2,000원. 2,000원?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오. 다 가려고 뭐 하나 하나 남은 거예요? 없어요. 이거 하나 주세요. 두부. 아이들이 먹는 거라 꼼꼼히 따지며 장을 보는데요. 시장 갔다 왔어요. 시장에. 되게 막 장보관이랑. 어머나, 여기서 반가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장 보는 것도 잊은 걸까요? 그 강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취업을 하셔가지고 네, 그만두셨어요. 아무래도 혼자 특히 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저희가 일정 기간을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밖에 뭐 사회 시스템도 그렇고 어떤 여러 가지 또 저희가 강의를 해본 사람들도 아니니까 뭐 그런 강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걱정이 됐지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솔직히 좀 이렇게 모의 강의라 그러나요? 저희가 나가기 전에 그런 걸 서로 이렇게 해보면서 피드백도 주고받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면서 좀 도움도 되고 또 이제 그런 두려움도 차츰차츰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된 것 같아요. 시스템이 이제 바뀐 것 같은 꿈을 키워서일까요? 유난히 돈독해 보이는 두 사람. 가셔요. 갈게요. 네, 가요. 들어가세요. 앞에 조심. 네. 사실 이렇게 혼자 하게 되면 소규모나 이런 문화센터밖에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하게 되면 좀 대규모 수업, 뭐 100인, 뭐 80인 이런 수업 같은 경우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수업을 하려고 그러면 뭐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같이 도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큰 도움이 되죠. 근데 혼자는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장보기를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가는 진숙 씨.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식재료들을 꼼꼼히 정리합니다. 가만 보면
두 꼬마들 챙기랴 또 살림하랴 나가서 강의하랴 정신없지만 일이 주는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데요. 사실은 막 이렇게 이거를 내가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막 어떤 데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를 들고 올라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아이들이 만들면서 막 너무 막 감탄사를 할 때가 있어요. 와 너무 예쁘다고 막 이럴 때도 있고 와 막 그렇게 해줄 때 정말 뿌듯하죠. 참 잘했구나 이런 거. 지금 저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업하는 분량이고요. 내일 또 수업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개를 사야 되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들기 위해 내일도 장에 가야 한답니다. 안 깔끔한데요. 냉장고는 주부들의 일기장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거 수업에 쓰려면 피클 같은 경우에는 3, 4일 전에 미리 담가놔야 되거든요. 네, 접시를 빼면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에 뭐합니까? 신선한 재료에 정성까지 더해졌으니 맛 또한 예술이겠죠. 이것도 다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직접 담아서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강의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고된 셈이네요. 원래 보통 혼자 하는데 이제 너무 많을 때 있잖아요. 80명씩 이렇게 하는데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 인원이 근데 그런 거는 체험 수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왜 뭐 파티쉐 체험, 직업 체험 같은 거 그런 거라서. 이제는 이 일도 제법 익숙해져서 10명 정도의 강의는 혼자서도 뚝딱 해낼 수 있습니다. 문생 같은 경우에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다 다르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특강 이런 것까지 하면 한 6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짜놓은 계획서도 있고. 식재료와 요리 집기, 거기에 예비 재료들까지 더해졌는데요. 그 무게가 대충 어떨지 여러분은 가늠이 되시나요? 이거 5박스도 들고 간 적 있어요. 막 그러면 그날 케이크 80개 90개였구나. 90개 하던 날은 그 케이크 시트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 시트 들고 계단 그 1.5층 높이를 그러니까 이게 2층인데 왜 하나 층고가 높은 2층 있잖아요. 거기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저 혼자 같이 가신 분이 아프셔가지고 힘을 못 쓰셔서 저 혼자 오르락내리락 2번을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날랐었어요. 무거운 짐을 잔뜩 쥐고서 강의할 곳에 도착한 그녀. 3인분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뭐 피클 가져갈 사람들 나눠준다 했고 소스도 한 병씩. 쉴 틈 없이 준비해온 재료와 집기들을 꺼내놓습니다. 혹여 준비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까 봐 서두르는데요. 도마 위에다가 그냥 빵 올리고 케이스 3개씩 나눠주고. 다행히 이번 강의엔 도움을 주실 분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료죠. 네, 아동 요리 강사 선생님이세요. 그 간호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서울에서 분당에서 이제 한 5년 정도 간호사를 했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3교대를 하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경력 단절이 좀 있었다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요리를 하면 좋겠고 그리고 굉장히 관심이 있고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됐죠.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뭐 어떤 정보를 주고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강의 때마다 같이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이 도와주신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죠. 정말 고맙죠.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차츰차츰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적응이 됐고, 그리고 혼자서 하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세일센터나 이런 동아리를 하면서 여러 선생님과 그리고 그런 기관에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더 빨리 자리를 잡고 그리고 같이 쉽게 다른 분보다는 쉽게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 있는 거 안 넣어주고 자신 있는 거. 2명이 준비한 요리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도 기대하는 눈치죠? 안녕하세요. 네. 친구들 혹시 오늘 뭐 만드는지 알고 왔죠? 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막대에 꽂아 있는 그 핫도그는 우리는 핫도그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콘도그라고 불러요. 콘도그. 그래서 앞에 있는 콘이라는 게 옥수수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럼 도그는 뭘까? 도그? 그래. 게. 뜨거운 게래. 음식인데. 게? 무게? 빙고. 맞아요. 게처럼 생겼어요. 다우게? 오, 맞아요. 닥스훈트. 알죠? 그 다리 조금 짧고, 이렇게. 다리 많이 짧은 그 개처럼 생겼다 그래서 해보도록 해요. 자, 꺼내서 잘라볼까? 아동 요리는 성인 요리와 다르게 끝날 때까지 어떻게 집중력을 가져갈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려고 다양한 요소들을 많이 첨가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닐을 벗겨. 평상시 엄마가 하던 요리를 직접 해보려는데 뭔가 쉽지 않은 모양. 의도하던 게 이거였지? 여기 조금만 넣겠다 그런 친구들은 조금만 넣어서 혹시라도. 상관없어요. 어느 쪽으로 자르든. 꼭 동그랗게 자를 필요는 없지. 조리법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 개성 있는 요리를 선보일 수 있도록 지도하는데요. 그녀의 진심이 아이들에게도 전달된 걸까요? 포기하는 아이 한 명 없이 모두 멋진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정말 좋죠. 우선 지금은 어쨌든 경력 단절이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이 어려운 일도 내가 시작을 했는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없었어요. 뭘 해야 되지?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앞섰는데, 지금은 사실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저한테 어쩌면 예전 같으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할 말도 없는데 막 이런 건데 지금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네, 아이도 키우면서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아이를 재워놓고 나서야 진숙 씨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도 쉬지 않고 또 다른 요리 자료를 살피는데요.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내가 내 레시피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건 나만의 레시피가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의 레시피. 근데 그걸 또 만들어서 주면은 아이들은 저번 시간 정말 맛있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제 어머님들도 가끔 아이들 가져가는 걸 이제 드셔보시면은 얘기를 하죠. 지난번 레시피가 너무 맛있었다고, 지난번에 만든 게 너무 맛있었다고 어떻게 만드시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재취업도 되었고 지금의 자리에서 인정도 받았지만 그녀의 노력은 끝나지 않는데요. 항상 연습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면 이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좀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예,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아이들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 예, 좀 이제 물론
조리 방법을 단순화시키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제가 뭐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경력 단절 여성에서 아동 요리 강사로 거듭난 그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주부님들께 하고픈 이야기가 있답니다. 주위에 놀고 있는 엄마들이 많아요. 네, 저도 사실 얼마 전까지, 1년 전까지만 해도 놀고 있던 엄마 중에 하나였고요. 제가 생각해도 저 사람은 진짜 놀고 있기 아깝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저도 왜 그동안 그 아깝게 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묻혀 있는 사람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예. 엄마들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경력 단절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서기가 두렵다고요? 재취업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경력 단절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누군가의 엄마니까요.